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이다. 안녕하세요. 최호크입니다. 늦은 밤에 갑자기 또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 시간이 저도 좀 많이 피곤하고 좀 요새 컨디션이 좀 난항이어서 또 듣는 분들이 좀 매끄럽게 듣기가 힘들 수도 있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영상을 만들어도 되는데 오늘까지 브릭스 회의가 지금 끝나죠. 오늘까지 끝나고 내일부터는 잭슨홀 심포지엄이 또 열리는데 파월이 아마 연설하는 게 제가 알기로 그 심포지엄 처음에 어떤 그 연설을 시작할 때 연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딱히 파월이 어떻게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외부에 표명하는 시간이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주요 이제 G7 주요 중앙은행장이나 그런 애들끼리 하는 미략 같은 거는 나중에 끝나면 이제 외부로 나오겠지만 그 전에 이제 직접적으로 파월의 속내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일단 또 내일 나오면 또 그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브릭스 회의에서 나온 아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어떤 마지막 뉴스가 하나 나와서 그거를 가능하면 좀 많이 시간이 늦었지만 오늘 좀 급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원고도 방금 써가지고요. 좀 문맥도 좀 엉성하고 좀 여러가지 좀 허점이 많겠지만 일단 한번 급하게 이렇게 우리가 기자들이 속보로 내놓는 기사들처럼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좀 급하고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만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한 거니까 좀 부드럽지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엊그제까지 제가 이번 브릭스 회의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면을 중요시하게 좀 봐야겠다고 신경 쓰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일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 브릭스 회의를 바라보던 개인적 관점입니다. 과연 이번 브릭스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예상대로 새로운 통화결제 시스템 제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지금 저번 주까지 미국과 일본과 또 피치, 무디스, 그 다음에 스탠더드 앤 푸어스, 그 다음에 레리 서머스까지 등판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도 지금 짚어가야 될 건 많은데 시간상 다 못 짚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건너뛰는 것도 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까지 비슷한 말을 또 한 게 있어요. 기사 중에 연준에서 연준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넘버 3가 그 다음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이 셋이서 작년에 8월 달에 있던 잭슨홀 심포지움에서도 요 셋이서 어떤 미국의 그걸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현직은 아니지만 전직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또 나서서 레리 서머스처럼 똑같이 그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그 채권 수익률이 얼마큼 더 높아질 거라고 또 그런 이상한 짓을 한 게 있어요. 그 나중에 또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이 브릭스 회의 기간에도 계속 그 안에서 서로의 단결력이 와해되고 경제적으로 위기감을 서로 보면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서로 간에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브릭스 회원국들이 분열하기를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이 서방의 어떤 경제 세력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릭스 회의가 딱 시작되었는데 거기다 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뉴욕 연방은행의 전 총재도 나와서 또 한 번 금리를 불안하게 하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또 뭐 어제 오늘 뉴스 보신 분들 있겠지만 또 피치에서 저번에 그 비구이한 신용등급을 무지막지하게 강등시킨 애들은 무디스였죠. 그런데 이번에 피치가 무디스의 계열사 중에 하나를 또 강등을 시켰죠. 또 연이어서. 그리고 그리고 일본 10년물 금리가 바로 22일, 23일 브릭스 회의 첫 번째, 두 번째 회의 열리는 날 다시 그 신고점을 갱신을 합니다. 이때 0.68일까지 0.65를 넘어서는 0.68일,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지난 이틀간 이렇게 올라가지고 저번 그 전고점인 8월 3일에 있던 전고점을 넘는데도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여기서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용인을 해주는구나 라는 거를 또 한번 채권시장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면서 이대로 가면은 계속 이 위로 성큼성큼 더 보내줄 수가 있겠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여기서 이거를 국채 매입에 조정을 안 하고 그런 경각심을 줬습니다. 제가 뇌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어제 기사인데 일본 장기금리가 이틀 연속으로 저번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 국채를 막 무한정으로 매입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전혀 그 이틀 동안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매입 확대를 보류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는 어허라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일본 중앙은행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지. 만약에 여기서 저번에 한번 8월 3일날 빡 떴던 데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계속 낮추면 일본은 당분간 0.65를 넘는 거는 용납을 당분간은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라고들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할 텐데 0.65를 넘는데도 그냥 한번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미국 국채나 금리를 더 미국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경각심을 한번 심어준 거죠. 시장은 물론 어제 오늘 사이에 예상대로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실적과 컨퍼런스 콜을 내면서 지금 뭐 다들 포모에 의해서 다들 크게 붕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표면적인 모습은 말고요. 이 밑에서 가는 거대한 큰 변화의 흐름을 지금 저는 더 중요하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움직임까지 해가지고 어제랑 그제랑 이틀간의 그 브릭스 회의 이틀 동안에도 계속 세계의 채권이나 달러와 채권과 회사채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고 특히 달러화에 많이 종속돼서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브릭스의 다른 회원국들과 이 브릭스 회의에 회원국은 아니지만 참가 신청을 해놓고 비회원국 준회원이죠. 우리가 카페 같은 거 보면은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준회원 단계에서 이들의 회의를 유심히 지켜보이는 다른 회원국들까지 전부 지금 이번 회의 브릭스 회의 일어나기 하루 이틀 전까지 가장 힘들게 지금 목을 쥐어놔서 각자가 그래서 여기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 회원국들이 강하고 단결된 모습을 못 보여주고 겨우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 한번 툭 잼 맞은 것처럼 한번 크게 흔드니까 비구위한 헝다부 돼서 다들 흔들흔들 하면서 여기서 단합된 모습을 못하고 서로 물어뜯는 모습만 보여주면 다른 나라들도 얘네가 잘하면 나도 여기 한번 참가 신청서 내보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카페라고 있는데 카페지기하고 맨 카페 주인장하고 뭐 저기 임원진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냥 뭐 카페가 개판이고 보니까 새로 글도 리전도 안 되고 아유 여기 적당히 탈퇴해야겠다 하고 님들 저 바빠서 그만하고 다 떠나게 만들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그래서 역대로 위안화나 루브라도 전부 다 무슨 경제 위기급으로 다 흔들리게 바로 하루 이틀 전에 거기까지 밀어 올려놨었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왔는데 자 여기에서 정말로 얼마나 약한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뭐 최소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설문조사도 했었죠. 네, 한 120분 정도가 지금까지 참가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정말 미국이 크게 잽을 한 병 빡 던지면서 서양의 이 금융 세력들이 몰고 간 것처럼 서로 간에 더 막 흐지부지 싸우는 모습, 창피하게 막 파토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아주 깔깔대는 이런 나가리의 모습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우습게 보지 마라, 근본이지 휘토리분이지에서 공용 브릭스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자기들이 브릭스 안에서 달러 흉내를 낸다, 기축통화처럼 해서 브릭스 달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외국 언론 같은 거 저기 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나 BBC 그런 거 이제 들어가 보면은 브릭스 달러에 대해서 거기는 나름 그래도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얘네들이 브릭스 달러를 내놓을 것인가 하고 근본이지나 히토리 분위기로 나올 것인가. 근데 이거는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절대 중국 응원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중국이 새롭게 패권국이 되는 거를 더 좋아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쓰고 버리는 패가 돼가지고 이용당하는 밑에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한테 큰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오는 걸로 우리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를 경계하고, 만약 그런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각자 도생하고 미리 위험을 탐지하고 좀이라도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보고 싶어서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거지, 왜 우리 친구인 미국을 왜 이렇게 나쁜 놈처럼 표현하냐 하고 저 새끼 연변에서 온 놈 아닌가, 아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또 연변 동포분들을 내가 또 편견을 가지고 또 이거 참 어렵네요, 세상 말이. 그런데 어쨌든 과반수 50%가 좀 넘는 분들은 다 요거 선택해 주셨죠. 한 발 물러날 때를 노린다. 그런데 달러 배제 결제 시스템은 또 확장. 사실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재미로 여기다 찍어주긴 했는데 아무도 안 찍을 것 같아서 제가 찍었어요. 여기는 18% 역시 제일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결과가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달러 한 발 물러나 때를 노리고 달러 배제 결제 시스템 더 확장하는 것과 우습게 보지 마라고 브릭스 달러를 내놓는 거고 이 애매한 이 중간 라인을 타버렸습니다. 굉장히 막판에. 오늘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브릭스는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요. 오래전 거예요. 이게 5월달 기사입니다. 5월달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브릭스는 앞으로 자체적인 공동화폐를 만들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브릭스가 아예 새로운 공동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이제 여러 나라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위안화보다는 공용으로 자기들이, 왜냐하면 위안화 혼자만 이렇게 여기서 기축통화처럼 쓴다고 하면 다른 애들이 야 달러에서 좀 우리 경제가 종속돼서 피해보는 걸 피해보자고 달러화를 하려고 했는데 니네 중국 위안화가 이제 달러 대신 우리를 이제 다 지배하겠다고? 그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뭡니까 이제 G7 흉내를 내는 거죠. 달러 인덱스처럼 중국, 러시아, 뭐 인도에서 각각 몇 %의 비율로 환율 비율이 있듯이 해서 자기들끼리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보자. 브릭스 달러를. 그런 움직임은 작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금년 5월부터는 전 세계가 특별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랬고요. 이건 또 언제적 뉴스냐면 브릭스 공동통화 이것도 5월 30일 기사인데요. 중국 이외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브릭스 공동통화를 이때부터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랬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이런 나라의 공동통화 논의. 야, 우리가 위안화가 여기를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위안화가 리오프닝해서 경제가 좋았으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공용화폐였겠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위안화 비중이 40%, 뭐 루브라가 뭐 20-30%, 나머지 인도가 20-30%,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요. 뭐 어쨌든 이때도 그런 러시아가 특히 러시아가 그때부터 이 5월달부터 무슨 주장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브릭스 안에서 새로운 공동 통화를 만들려면 그것은 반드시 근본위제 방식이 되거나 히토리 금속을 사용해야 된다고 러시아가 적극 제안을 합니다. 러시아가 한번 경험이 있죠.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지금 해외에 있는 금 자산이 전쟁 초기에 서방한테 동결돼서 지금처럼 뺏기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굉장히 지금 속에 한이 맺혔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초기에 달러 공격으로 스위프트에서 배제시켰을 때 자기들 루브라 가치가 폭락했는데, 그 이후 석 달 동안 최고 가치로 끌어올린 거는 러시아에서 금과 슬쩍 연동시키면서, 일부 연동시키면서 그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 뉴스에는 아예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오히려 저기 유럽에 있는 뉴스들, 그때 제가 봤던 게 그런 데 뉴스였는데 거기선 나왔어요. 제대로 다. 이 금과 연결돼서 어떤 달러, 사람들이 근본위제를 벗어난 이 달러의 이 가면에 대해서 우리 같은 이 달러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알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철저히 어떻게 지금 통제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인도네시아도 적잖은 관심을 여기다 주고 있었고요. 그때. 그리고 실제 굳이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굳이 브릭스가 아니어도 이 기사를 잘 보십시오. 9개 아시아 국가의 고위 금융 관료들이 지난 5월 24일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모여가지고 이틀 동안 탈달러화를 주제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주최한, 미국과 완전 반목한 나라죠. 이란 중앙은행이 주최한 그때의 모임은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이란, 몰디브,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아시아 청산연합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해요. 그리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아프가니스탄 참관인들도 참여했고, 참관인 자격으로, 옵서브 자격으로요. 여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탈달러화는 더 이상 각 나라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달러의 무기화에 대응한 프로젝트로 필수적인 대응이라며, 달러의 무기화 증가는 여러 국가들로 하여금 대안을 찾고 잠재적인 미래의 제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서로 강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계적 조류라는 걸, 흐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어떤 우방으로서 IMF 때 한번 당하긴 했지만 그게 당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저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IMF 당하고 나서 왜 이런 일을 우리 당했을까? 그때 우리가 경제를 망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경제도 굉장히 근데 전혀 우리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당하고 나서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이런 지금 전체 세계 경제 시스템, 서방 열강들이 그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했던 나라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지금 짜놓은 판에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그들의 룰대로 심심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가를,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될까, 큰 경제의 흐름을 몇십 년 앞을 보고 배의 키를, 조종관을 잡아야 될까 하는데 전부 그 공부는 안 하고 어떤 공부만 했나요? 그때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막 몇 토막이 났다는데, 그걸 그때 잡았으면 내가 지금 엄청 떵떵거리면서 할 텐데 왜 그때 그걸 못 잡았을까 해서 다들 공부한다는 게, 앞으로 떨어지면 언제 떨어지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돈을 끌어와서 그거를 내가 쌀 때 또 잡아가지고 나도 강남 졸부 한번 돼볼 거냐, 어떻게 그 기회를 잡을까. 전부 그 공부만 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OECD 안에서 굉장한 경제국이고, 사실은 선진국에 한 발 들여놓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대단한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오히려 여기 보십시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글라데시, 부탄, 뭐 몰디브,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얘네들은 그동안 달러 강세로 인해서 금융 부분 경제가 자본이 달러 이 기축통화 현재 이 가짜 기축통화에 지금 종속돼 가지고 심심하면 그 달러 자본에 종속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 환율이 막 떡나게 되고 암시장에서 저기 달러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고 물가가 비싸갖고 그냥 가족들이 정말 뭐 분유 같은 거 하나 사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뭐 일주일을 그냥 그걸로 꼬로록 하면서 먹고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거를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얘네들은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딱 돌아가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 동물적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작년부터. 우리는 맨날 뭐 인플레가 지금 어쩌갖고 인플레 지금 이것 때문에 아파트 집값이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한국은행 금리 때문에 집값이 지금 바닥이려나 온실 속의 화초같이 그런 생각만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미 지난 5월에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은 이런 것을 삶의 경험으로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달러 기축통화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말 노예의 입장이고 소장농의 입장이고 그들이 기침 한번 하면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나 성실한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크게 다친다. 아, 또 저놈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기 빨갱이 소리 듣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쟤네들 편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뭐 벨라루스 뭐 저기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얘네 편이란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제 기축통화의 달러 체제에서 언제든 이렇게 양털깎기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고금리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경착륙같이 뭔가 한번 땅 터지면 자기들은 전부 다 디폴트, 이번에도 또 한 번 디폴트, 이번에도 또 한 번 IMF의 구제금융, 다시는 경제고 정치고 어떤 정치인이 나오고 어떤 경제적 노력을 해도 우리는 평생 이렇게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나라구나 라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모여갖고 치열하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달러에서 영향을 덜 받게 우리가 이걸 피해갈 수 있을까 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브릭스 뿐만 아니라 브릭스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들도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열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뉴스 나옵니까? 우리는 그냥 아이고 저 나쁜 놈의 푸틴, 저 나쁜 놈의 저기 중국 시진핑 좋아 한판 가보자, 붙어보자. 사실은 이 뒤에서 이 경제 화폐 전쟁이 이렇게 되는 거를 누구보다 몰라요. 한국이 지금. 네? 나라 걱정하는 사람은 어디보다 많고 4년제 대학 졸업한 지식인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데 정말 이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고 싸웁니다. 날마다. 우물안 개구리예요. 지금 경제적인 면에서는. 경제 공부한다고 해봤자 맨 재테크. 예, 조심할게요. 옆길로 안 새도록. 예. 그래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미국 달러로부터 제발 우리 브라질이 독립할 수 있도록 브릭스 안에서 회원국을 위한 공동 통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미 모든 나라들의 꿈이죠. 사실은. 예. 자, 그간 이렇게 여러 차례 브릭스 내 공동 통화에 대한 열렬한 논의가 작년부터 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사가 거의 없었지만, 그리고 브릭스 회원국이 아니어도 중동과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사실상 지금 이 뭡니까 미국과 유럽과 그 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중립적이에요. 가운데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끼어가지고 괜히 자기들도 미국과 G7한테 경제적 제재를 받고 억압을 받을까봐 거기에 끼지는 않지만 그간 달러의 횡포에 몇십 년간 당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달러 때문에 더 흥한 적이 많았죠.
달러 차관 꽂아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도 했고 IMF 한번 당했지만 그게 왜 당했는가 아무나도 지금 아직도 다 모르고 있고 오히려 그냥 어쩌다 운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이런 모임을 가지면 그냥 다분히 정치적으로만 보는 거죠. 쟤네들은 미국을 싫어하는 못된 나라들, 악에 추구하고 가까운 나라들이어서 저렇게 모여서 저지랄을 하는구나. 경제적으로 전혀 그 중립적인 나라들도 달러의 횡포와 지금 잘못된 기축통화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도 한번 대한민국처럼 새마을 운동을 하면은 그만한 결과가 와야 되는데 맨날 환율과 채권 시장이 이렇게 미국의 마음대로 흔들리면서 맨날 저기 뭡니까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그 젊은 여자들 끼고 미국의 그 60, 70 먹은 할아버지들이 마이애미에서 건너와가지고 쿠바 같은 데 와서 젊은 그 10대 쿠바의 그 10대 여자애들이 매춘하고 다니잖아요. 12살 13살 애들이 걔네들이 지금 벌어오는 그 달러 그 관광객들 그 60대 할아버지들 상대하고 받는 그 달러로 7가족 8가족이 먹고 살아요. 지금도 거기는 조심해야지.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탈달러화 논의는 굉장히 뜨거워요. 사실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 주요 자원국들도 그들의 정치 성향 차이가 있죠. 남미에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가지고요. 반미 성향이 있지만 친미 국가들 모임도 있어갖고 지들끼리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달러화에 대한 견해만큼은 좌파 우파 빼고 모든 나라들이 다 통일이 됩니다. 에? 아르헨티나든 브라질이든 뭐 서로 간에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야 이것만큼은 진짜 그리고 우리 기간 산업도 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뺏겨가 있는데 우리 뭐 지하철에서 뭐 저기 뭐 번 돈 다 저기 뭐 외국 자본에 해가지고 다 그 뺏기는 거 그런 것처럼 그것도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 맨날 달러에 흔들리는 이런 세상은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만큼 남미도 그것만큼은 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킹달러, 강달러의 횡포에 의해서 지난 수십 년간 국가 경제가 계속 흔들리고 또 국가의 부를 좀 쌓기 위해서 기간산업과 자기들의 풍부한 자원 등을 이용한 주력산업을 성장시키려고 해도 좋은 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자본에 매번 침탈당했던 그 기억과 트라우마가 얘네들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힘은 없고 경제가 참 비참하긴 해도 탈달러화에 대한 염원만큼은 세상 굉장히 의외로 많은 나라가 우리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잘 몰라갖고 항상 정치적인 입장으로 서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독재 공산주의 진영의 어떤 대결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실제로 남미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간 들은 얘기는 좌파가 포퓰리즘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망쳤네. 그런 선동적인 그런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기사로만 남미를 알고 있죠. 남미에 대해서 지금 국영석유회사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예전에 어떤 식민지 시절에 있다가 그 소강 열강들한테 지금 기간 산업을 다 뺏겨가지고 이권을 경제를 좀 그걸 이용해서 돌리려고 하면 친미파와 일부 그 정말 몇 프로 안 되는 상위들만 돈 벌고 나머진 가난해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부를 나눠주려고 그거를 하니까 경제를 완전 고립시켜서 경제는 다 망가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또 국민 지지를 받으려고 그나마 있는 석유 팔아가지고 무능한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돈을 막 퍼줘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기전들을 확실히 알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지 않게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전까지는 미국이 맨날 우리를 이쁘다 해줬으니까 그런 걱정을 안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우리를 아시죠? 바이든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해가 아니라 일본의 표기가 맞다. 바이든이 직접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에? 한미일 연합을 하는데 저기 지도상에 동해가 아니라 일본에 표기된 거 우리가 이거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이거 잘못됐네요 하니까 바이든이 직접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닌데 맞는데 뭐가 문제인데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완전히 어쨌든 너무 옆길로 새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마침내 중국이든 러시아든 브릭스에서 탈달러와의 첫걸음인 달러 배제 무역 결제가 연합체제 안에서 상반기 이제 여러분들 소식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 지역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말로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공용화폐까지 등장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게 그 전까지는 저기 사담 후세인이나 어떤 이란의 어떤 지도자나 그런 애들이 왜 우리 원유 결제를 중동의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우리나라에서 나는 석유인데 이제부터 그 어떤 석유 원유 거래할 때 달러로 하지 마. 우리끼리 자국 인접국들의 통화로 해. 하고 반발을 들고 나왔는데 걔네들이 다 지구상의 최후의 악에 축이 돼가지고 처단당했죠. 델타포스가 침투해서 다 처형하고. 그렇게 한 나라씩 반항은 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금년에 큰 어떤 모습입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달러 당해보니까 몇십 년 동안 당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시스템은 해가지고 서로들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도 각자 도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우리끼리 좀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건데 이것이 이번 브릭스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아까 저기 본 것처럼 설문조사 본 것처럼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제가 그랬죠.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엔비디아 안 보고 브릭스만 보고 있는 건데요. 다들 엔비디아에 미쳐 있는데 근데 이런 채널 얘기를 또 듣는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십니다. 예. 결국 미국은 이것이 나중에 순식간에 자기들 귀중한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을 초가삼간 다 태우기 전에 초장부터 아예 그냥 철저히 짓밟고 싶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한 거죠. 근데 지금처럼 경제 디커플링과 안보 등의 제재로만은 한계가 있어요. 왜? 중국이 공산사회라서 헝다 2년 동안 끌고 간 거 보세요. 지금 비구이항 같이 이런 일이 터지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 같으면 그 나라 주식시장 다 망가지고요. 채권시장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막 저기 문제가 되면서 디폴트 나야 돼요. 얘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근데 달러 채권 문제는 딱 저기 뉴욕 법원에다 넘기고 위안화 채권이랑 그 안에 그림자 금융 저기 지불 불능 그런 거 끌고 가잖아요. 다 틀어막고. 이게 공산당이 아주 공산당만이 가능한 거죠. 이 공산당의 이 나쁜 시스템이 이럴 때는 또 저기 그놈들이 자기들 맘대로 다 국민들 다 억압하면서 이끌고 가면서 폭탄이 팡 터졌는데 아니라고 우기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 봐서 이제 경제 공황을 일부러 일으키는 게 이러한 경제 반란의 씨앗부터 축출했는데 사실 제일 효과적이라 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경착륙을 의도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번 브릭스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의심 반,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잠깐 소개시켜준 것처럼 블로그에 와서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이게 6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한국은행의 자료입니다. 브릭스가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6월 23일 날 있었던 브릭스 정상들이 베이징에서 선언도 합니다. 베이징 선언문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뉴스에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처럼 배제되고 뭔 억압을 당해도 우리끼리 협력해서 앞으로 살 방법, 그리고 새로운 통화 공용 화폐를 들고 나올 어떤 가능성, 그렇게 될 때 우리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까지는 아니어도 전망을 보고 그래 한국은행도 놀고 먹는 데 아닙니다. 너무 욕하지 마세요.
국민들 아무도 신경 안 쓰니 이런 게 정말 큰 흐름이란 걸 알고 자기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요. 여기 똑똑한 분들 여기 많이 가 있대요. 한국은행 한번 견학 같은 거 안 시켜주나? 저는 한국은행 견학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그 안에. 예. 그리고 이거는 언제 뉴스냐? 8월 21일. 자, 이번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만나는 뉴스,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무역 결제 시 미국 달러화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현지 통화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에 주로 논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합의안 도출, 그간은 뭐 이렇게 따로따로 했었는데 전체적인 합의안 도출에 지금 나서는 단계다. 다만 주최하는 남아공 대통령한테 물어봤더니 공동 통화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이번에 논의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뭔가 좀 중국이랑 러시아가 힘 있는 애들이, 경제력이 되는 애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중국 상황이 너무 역부족이다 지금. 일단 미국과 그 배후 금융 세력의 의도대로 지금 그 의도는 바로 얘네들은 요거였죠. 완전 나가리 두고 분열되게 만드는 거였죠. 지금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본 브릭스 회의를 봤더니요. 어제 오늘까지 뭐 첫날, 둘째 날, 오늘 셋째 날,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요. 제가 아까 낮에 보니까 역시나 별거 없고 흐지부지 자기들끼리 분열된 모습 보이고요. 서방 언론들은 그거를 또 저거 봐라 하면서 막 조롱하고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비참한 모습이 됐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근데 바로 아까 저녁에 제가 밖에 좀 나갔다 왔는데 기사를 보고 눈이 번쩍 뜨여서 지금 저녁 먹고 급하게 원고 만들고 지금 이거 찍는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뭔지 아시죠? 그 옛날 뭐 신화인가 거기에 나온 건데 신이 이렇게 열지 말라는 상자가 판도라한테 맡겼는데 판도라가 이 상자를 열죠? 열었더니 뭐가 나옵니까? 이 세상에 전쟁, 기아, 질병, 죽음 막 이런 온갖 불행한 것들이 다 퍼뜨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세상이 정말 힘들게 안 좋아졌게 됐구나 하고 판도라가 자책하는데 맨 마지막에 맨 밑바닥에서 숨어있던 뭔가가 하나 더 나오죠. 그게 뭡니까? 희망이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희망이 온다는, 브릭스를 희망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빨갱이 아니에요. 미국 얼마나 좋아하는데 꿈도 영어로 꿔요. 네. 자, 지금 보시죠. 이번에 회의 모습이 되게 어제 오늘 사이 가끔 뉴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웃겼습니다. 뭐가 웃겼냐면요. 시진핑이 어디 이제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회의장이 안 나왔어요. 브릭스 회의 안에서 뭐 이런 주제로 하는 뭐 포럼이 있고 이런 주제로 하는 포럼이 있잖아요. 근데 다음번이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화두 연설을 시진핑이 하게 돼 있는데 시진핑 씨가 안 나왔어. 현장에. 지금 남아공에 와 있고 호텔에 있을 텐데 여기 회의장에 안 나타났다니까요. 왜 안 나옵니까? 중국 측에 물어봐도요. 공식 발표나 설명이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근수근했죠. 뭔 일인가. 중국 지도자가 여기서 사실 브릭스의 지금 가장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국 지도자가 나타나질 않았다. 극히 드물다. 중국이 특히 브릭스에 얼마나 공들이 왔는데 이거 너무 이상하다. 아주 드문 일이라면서 무슨 급한 일이 고국에서 뭔가 연락이 와서 시주석을 행사해서 떨어뜨려 놓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들을 했고요. 뭐 시진핑 개인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를 불참하게 만들 만한 국제전화 뭐 중국에서 지금 뭐 막 경제적으로 또 뭐가 터져가지고 안에서 뭐 시주석님 뭐 결제를 받아야 될 뭐 그런 게 아닐까? 수근수근 술렁술렁 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아직도 이 시주석의 노쇼와 관련해서
중국 관영 매체나 외교 당국자들은 아무런 설명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 더 이제 꼴이 우스워졌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친구들 다 모였는데 혼자 화상회의. 푸틴은 뭐 어떤 전범으로서 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뭐 이런 게 돼가지고 남아공에 갈 수가 없죠. 남아공은 또 거기에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체포당할까봐 나오지도 못하고 화상으로 얼굴 다 이렇게 대면 회의를 하는데 화상으로 이제 뭐라 합니다. 다만 되게 또 웃긴 해프닝이 있었어요. 푸틴이 얘기를 하는데 음성 송출이 더빙이 이상하게 돼갖고 목소리가 막 이상하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네. 화상으로 얼굴 들이밀지도 못하고 혼자서만 화상으로 이렇게 참가하는 것도 참 체면이 구겨지는데 푸틴 또 연설 시간이 돼가지고 또 이런 방송사고가 납니다. 마이크 이거 음향 담당 누구야 이거? 목소리 막 되게 막 웃기게 나와서 이것도 체면을 구겼다고 하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브릭스 회의 안에서 지금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중국과 러시아가 그간 철저하게 준비되어 온 미국과 G7의 금융세력 공격에 의해서 역시나 아주 생각보다 빈약하고 추한 모습을 보였고요. 비 맞은 저기 뭐처럼 서구의 언론들 역시 그 점을 조롱하듯이 아주 재밌게 이렇게 브릭스 5개국 불협화음이다. 중국 러시아 정상은 이렇게 노쇼에다가 뭐 방송사고 내고 참 웃긴 모습이다. 우군 확대 파열음이다. 정말 꼬리 잡았죠? 전세계에 그냥 바로 정말 우스운 꼴이고 어디 감히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 지금 반항하는 애들끼리 모여갖고 뭘 해보겠다. 굉장히 웃긴 꼴인 것처럼 우리나라 분들은 뭐 저기 이 깊은 이 내막도 모르죠. 이게 기축통화 뭐 달러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뭐 중국하고 러시아의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 옆에 조금 덜 나쁜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감히 자유민주주의를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죠. 굉장히 단순하게. 그런데요. 특히나 이제 브릭스는 만장일치 5개 회원국이 뭘 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5개 나라죠. 원래는 남아공 빼고 4개 나라였는데 5개로 늘어나서 지금 계속 그동안 유지가 되었죠. 근데 만장일치로 의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5개 회원국이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동상이몽에 거기다 일단 단결력도 굉장히 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약한 모습이 나오고 웃긴 모습이 나오니까 배가 산으로 가려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푸틴은 화상으로만 얼굴을 내비쳤는데 음성 송출에 문제가 생겨서 코미디를 연출했고 시진핑은 아무래도 자국에서 또 무언가 긴급한 전달이 왔었던 듯 자기 똥줄이 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에 반대로 서구 진영과 이 브릭스 진영의 양다리를 걸린 채 걸쳐가지고 오히려 이 안에서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하면서 맨날 반대표만 틱틱 던지면서 브릭스 안에서 이제는 오히려 말썽꾸러기가 돼버린 나라 어딥니까?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그렇죠. 만장일치로 뭘 봐야 되는데 인도는 여기서 중국하고 어마어마하게 서로 지금 대립하는 단계가 됐죠. 이 당시에 처음 이 브릭스가 생기는 2009년도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서로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서방이 인도를 굉장히 막 이렇게 축켜 세워주면서 중국하고 싸움을 붙였죠. 또 둘이 딱 붙어갖고 원래 민족 감정도 안 좋고 사사건건 부딪히던 나라였는데 둘이 또 요새는 뭡니까 캐릭터가 겹쳐요. 새로운 어떤 세상에 저기 공장이 되고 싶고 엄청난 이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고 싶은데 중국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인도도 그러고 싶어 하니까 서로 이제 캐릭터가 겹치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엔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모였던 게 십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안에서 오히려 만장일치로 본 결정을 해야 하는데 중국하고 인도가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럼 브릭스가 뭐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그런데 이런 인도가 요 안에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이렇게 안 좋은 꼴만 보여주는데 이날 동시에 뉴스들 보셨죠? 인도가 최초로 달의 남극 부분에 무인 탐사선이긴 하지만 세계 최초로 착륙이 성공을 합니다. 그 소식을 이 모디 총리가 남아공에서 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막 자국하고 연결을 위성통신해서 고국에 자기 나라 국민들하고 막 기뻐하고 이 안에서도 막 브릭스 회원국하고 여기 모인 나라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들 막 축하해주고 막 이래요. 더 막 중국하고 러시아는 초상집 분위기인데 또 이 안에서 은근히 알력이 있는 인도는 이날 뭐 완전 축제 분위기가 외국 이 정말 뭔가 안 맞죠. 불협화음이죠. 이 안에서. 그리고 브라질은 어떻습니까? 브라질은 제가 아까 소개해둔 것처럼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오히려 달러에 대항해서 브릭스 안에서 새로운 공용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 앞장섰던 놈들이 이때는 참석하기 며칠 전부터 뭔 얘기를 하냐면 요즘 돌아가는 꼴이 막 국채금리 오르면서 채권 뭐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브라질도 속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참석하기 하루 이틀 전부터 제가 저번 그 기사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저번 영상에서 브라질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 우리는 브릭스에서 달러랑 뭐 이런 거에 지금 미국과 반목하자는 건 절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미리 막 입을 털어요. 잘못 보였다가 지금 자기들도 공격당해서 뭔 경제 위기가 올까봐 시작부터 이랬습니다. 계속해서 브라질 역시 미국과 반목하자는 게 아니라면서 미국 연합의 반대편으로 자기가 낙인 찍힐까봐 5월달만 해도 안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국채금리 오르면서 세계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막 덜렁덜렁 하니까 환율 막 오르면서 곧 터지기 직전이니까 달러 강세로 아 이거 봐라 잘못했다 찍히면 우리 경제도 중국처럼 터지겠구나 하고는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지금 하루 이틀 모임 모습 보면은 굉장히 웃긴 꼴만 나왔죠. 바로 아주 노렸던 거죠. 미국과의 배후 세력들이. 결국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아 이대로는 이번 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오히려 지금까지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진척 사항들도 앞으로 제대로 실천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나가리 될 수도 있게 의구심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잠깐 인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인도는 지금의 패권 갈등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마음껏 극대화하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금 극적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죠. 또 인도는 이번 브릭스 회의 기간 중 자국의 무인 달 탐사선이 최초로 이렇게 남극 표면 상륙에 성공하면서 현장에서 자축하면서 부러움을 샀고요. 인도는 이렇게 미국과 서방연합 안에서도 그리고 브릭스 안에서도 양쪽에서 점점 계륵과 같은 존재가 박쥐가 되어가지고 양쪽에서 다 환영받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이지만 달 남극에 착륙하기로는 첫 번째 국가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인도 국민이면 지금 뭐 오늘 잠 못 자겠죠? 가슴이 진짜 밖에 나가 맥주 한잔 해야죠. 다들 동네 사람들. 좋아하겠네요. 한번 저도 가까봤습니다. 관심이 SF에 저 관심이 많아서 외계인이잖아요. 제가 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달 남극 표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줬답니다. 거기서 인도가 이거 꼭 그거 같네요. 그 제 나이 또래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지금 다 할머니고 돌아가시고 했겠지만 베이킹이나 이런 요리 같은 거 어디서 배울 데가 없었죠. 근데 예전에 그 요리 기구를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리하는 분들하고 해서 그 집에 뭐 통장집이나 뭐 이장님 집이나 그 좀 집 넓은 집에 날 잡고 들어가면 동네 아줌마들 그리 다 모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쿠커나 뭐 요리 기구를 갖고 와서 직접 거기서 새로운 요리법 같은 거 알려줍니다. 이렇게 빵 만드는 방법. 오븐이 있어야지만 그 옛날에 오븐이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양면 후라이팬 같이 생긴 쿠커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빵을 이렇게 반죽을 해갖고 야채 같은 거 넣고 해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앞뒤로 붕어빵 굽듯이 해가지고 빵을 집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베이커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알려주고, 엄마들 이거 집에서 이제 애기들 이렇게 해주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시식도 하면서, 대신 이제 그걸 하려면 요거 있어야겠죠? 이 물건도 팔고, 그런 요리 강습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 표면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 방문 판매하는 그 요리 강습에 가갖고 그 요리 기구도 하나 사오고 그걸로 집에서 이렇게 일요일 같은 때 만들어 주셨던 그 진짜 빵은 아니지만 영양빵 같은 거 보면 양면 프라이팬 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데 붕어빵처럼 그냥 안에 기포가 이제 이렇게 터져가지고 표면이 꼭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 빵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상태는 왜 제가 여기다 넣어놨냐면, 요새 아르헨티나 지금 난리가 난 거 아시죠? 1년 새에 물가가 거의 3배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러 환율을 또 어마어마하게 인상을 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는, 아르헨티나 통화 가치는 완전 쓰레기 중에 그런 쓰레기가 없게 됐어요. 이것은 또 국제통화기금이 자기들 그 빚을 그 구제 금융을 받고 뭐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라 요구로 인해서 그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또 여기에서 지금 요새 뭐 남미의 어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또 이상한 또 정치인이 또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태가 지금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브라질이 갑자기 지난 5월까지는 미국에 대항해서 우리만의 어떤 공용 통화가 꼭 필요하다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바로 이웃나라인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환율이 막 덜렁덜렁 하면서 순식간에 막 달러 강세가 되면서 며칠 만에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막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자기네 나라도 전 세계가 다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죠. 한마디로. 야, 이거 정말 아직까지는 미국한테 함부로 반기를 들 수가 없구나. 지금은 괜히 미국한테 찍히는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이번에 참가하기 전부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자기가, 브라질이, 룰라 대통령이 이런 게 필요해, 브릭스 달러가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쏙 회의 참가하기 전부터 그건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의 회의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남아공국 정부는 브릭스 달러에 대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브릭스 달러 이번에는 말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남아공은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이제 하얀색은 제가 분석한 건데, 남아공은요, 이 다른 네 나라보다도 훨씬 더 서방과 지금 많은 무역 교역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사실상 중국하고 그렇게 많이 교역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아공 출신의 유명한 서방 경제인이나 기업인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영화배우들도 있고, 남아공은 아직은 서방과 많이 경제적으로도 교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히려 서방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괜히 브릭스 달러에 대해서 이 남아공이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막 이런 거를 같이 중국과 같이 막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면 자기는 그거 잘 모르고 이번 의제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을 거다, 브릭스 달러는. 일찌감치 자신은 여기에 대해 아는 바 없다. 남아공은 이런 식으로 회피했다는 겁니다. 인도 외무장관은 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미 저번 달에 브릭스 통화요? 나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하기 전에 바로 출국하기 전날까지도 브릭스 달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우리끼리 현지 통화로 서로 간에 편하게 무역을 활성화하자. 그 얘기 이번에 가서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즉 양다리를 걸치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동시에 브릭스 내에서 중국의 독주 체제를 견제하는 인도는 브릭스 달러에는 관심 없다고 하면서도 브릭스 안에서의
탈달러와 무역 결제는 계속 활성화될 것임을 암시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거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화상 링크를 통해 참석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간 무역을 달러화해서 자국 통화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 밝혔다. 푸틴 역시도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간에 좀 더 많이 자국 통화 결제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이 정도 낙관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질은 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취약성을, 이게 조금 의외인데요. 브라질은 바로 출국 전날까지도 이런 식으로 브릭스 달러에 대해서는 자기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했는데 이번 회의 기간 가가지고 결국 이틀 후에 뚜껑을 3일 뒤에 열어봤더니 의외로 브라질이 거기서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브릭스 달러 우리 만들자. 더 늦추지 말자. 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취약성을 줄이자. 이분은 지금 그 바로 옆에 남미 나라들,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곧 이번 그 최근 일주일간의 이런 미국 국채 금리와 초달러 강세 때문에 막 환율이 막 작살나고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지금 출국을 했어요. 아니라 하지만 실제 이 안에 가서 자기들끼리 5명이 모였을 때는 이거 지금 우리가 더 늦출 문제가 아니다. 늦춰봤자 순서만 틀릴 뿐 어차피 우리는 미국이하고 같이 있는 G7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빵빵 언젠간 다 터질 거다.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끼리 브릭스 달러를 일단은 출범시켜보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라면 브라질이 오히려 그걸 촉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외죠. 룰라 대통령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에서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브라질의 입장은 이겁니다. 평소에는 인도를 벤치마킹하면서 미국 편과 중국 편 양사에서 줄타기를 하던 브라질의 룰라가 의외로 이번에는 아니다 하더니 실제 가서는 거기서 총대를 메고 새로운 공용화폐인 브릭스 달러를 늦추지 말고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취약성을 줄여서 경제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바로 옆 나라인 아르헨티나가 달러 강세와 IMF 사이에서 환율과 경제가 망가지는 걸 바로 봤으니까 지금 아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번에 회의 동안 브릭스 달러에 대해 아예 입을 딱 담았대. 이 중국 답죠? 중국은 뭐에 대해서 뭔가 지금 애매한 입장이고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다 하면은 아예 중국의 뭐 특징이죠. 말을 안 해버리죠. 거기에 대해서 입 딱 다물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게 그만 도대체 얘 속의 의중이 뭐지? 눈구렁이처럼 아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을 안 하고 일단 시간 봉기로 들어가잖아요. 역시나 중국은 이번에 브릭스 달러에 대해 물어보니까 이런 말도 안 하고 저런 말도 안 하고 아예 그냥 함구했다고 합니다. 다만 시진핑은 여기에서 브릭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제 금융 및 통화 시스템에서 우리가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애둘러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시진핑은 지금 셈이 복잡하죠. 브릭스에서는 일부러 센 척을 하면서 중국 경제 여전히 건실하고 지금 부동산 사태 걱정 마라. 중국 경제 펀더멘탈에 아무런 별다른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면서 거기에서 애써 의미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부 정해진 회의 일정 도중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깜짝 불참하기도 하면서 갑자기 중국 안에서 긴급 사안이 발생한 것 아니냐 하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구설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푸틴 볼까요? 푸틴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경제관계에서 객관적이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탈달러 과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하며 평가했다고 합니다. 분명한 건 이처럼 당장 브릭스 달러를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 5대 회원국이 각자의 입장과 셈법이 이렇게 다 다른 거를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환율 안정을 취하면서 회원국끼리 자국 통화 결제를 점점 더 늘려 가자는 쪽에서는 회원국들 간의 이런 단결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미 큰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얘기들 보니까 브릭스 달러를 바로 뭐 만들어서 출범시키자라는 거에는 이견들이 좀 있지만 탈달러화를 앞으로 계속 더 추진하고 자국 통화끼리 더 무역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더 넓게 확장하자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상당히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요. 전 세계 나라 각국 중앙정부의 공식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작년 2022년 말 4분기에 58%를 기록하면서 지난 20년 만에 최저랍니다. 환율 변화를 조정하면 사실상은 47%, 50%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금년 5월 달에 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이란에 모여갖고 어떻게 달러 비중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경제 위기에서 예전처럼 안 당할 거냐 열렬한 논의들을 한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달러에 대해서 예전만큼 크게 매달리지 않고 굉장히 경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외환보유고의 문제이고 글로벌 무역시장에서는 물건들을 결제하고 그 물건들의 가격이 정해지는 상품의 선물 거래소가 전 세계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뉴욕하고 미국하고 런던에 있죠. 영국하고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왜죠? 영국에 있는 금융 세력이 바로 이런 모든 지금 자본주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 시장 경제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다 발명한 애들이에요. 자본, 금융, 채권, 선물, 현물, 주식시장, 은행, 얘네들이 다 개발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다 걔네들 서구 진영 쪽에 지금 있고요. 물론 이제 뒤늦게 이제 중동이나 중국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들도 그런 상품 선물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지금 몇 년 전부터 만들고 거기서 와서들 많이 거래해 달라고 하지만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달러를 중심 기축통화로 해서 그 밑에 이제 준 기축통화국들 G7 통화국들 달러 인덱스를 또 구성하는 그런 서방의 그런 걸로만 전 세계 무역 결제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달러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무역 결제 외환 거래의 거의 90%를 차지한답니다. 여기서 탈달러화하기 참 이제 힘들겠죠.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탈달러화를 위해서는 전 세계의 수많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차입업체, 대출업체, 외환거래업체들 이런 수많은 업체들이 다들 달러 말고 다른 통화를 얘네들도 다 사용해야 돼요. 갈 길이 굉장히 멀고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제가 그걸 응원한다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저는 다른 문명에서 온 외계인처럼 예전에 제가 3주 전에 여기 외계인이 해석해주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상온 초전도체 요거 제가 굉장히 웃긴 거 아주 길게 2시간 동안 얘기했지만 이 내용이 그런 거였죠. 어떤 가치 판단에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언론에서 우리한테 주입하는 정치적인 그런 논리에 우리가 매립이 돼가지고 진짜 이 속모습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인류 문명이 그런 식으로 되면서 많은 어떤 뼈아픈 실수들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지금 보면 세계가 돌아가는 꼴은 점점 더 그 실수로 똑같은 실수를 하려는 쪽으로 거의 뭐 확정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깨어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결국은요, 제가 바로 저 이제 나름 이게 여기까지 제가 이 원고를 쓴 게 바로 아까 뭐 어제까지 쓴 건가? 이걸로 딱 끝냈던 거예요. 이렇게 그 전부터 써오던 원고에 조금씩 살을 붙이면서 아, 이번 브릭스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거 영상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것도 언제든 봐서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쓴 건데 여기까지 이제 제가 평가를 어떻게 내렸냐면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지만 탈달러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5대 회원국, 브릭스의 5대 회원국의 경제 상태가 지금 그리 녹록지 못하고 이미 달러 제국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아직도 미국 눈치를 많이 봐야 한다는 점. 또 그 안에서 서로 지들끼리도 주도권 경쟁과 또 틈만 나면 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약한 단결력이 가장 큰 문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서방과는 갈 때까지 간 사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브릭스 안에서 5개 회원국이 아니라 더
더 많은 회원을 열심히 받아들여갖고 서방의 G7 국가와 대응시키고 또 이미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놓고 대기 중인 23곳의 나라를 빨리 편입시켜서 마치 서방의 G20 재무장관 회의 맨날 하는 것처럼 그 G20과 대치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인도와 브라질은 은근히 양 진영, 서방 진영과의 중국, 러시아 진영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서로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는 만큼 최대한 그들은 나만 살면 되지 뭐 하면서 미국과 나를 세우는 관계를 피하면서 적당히 양쪽에서 혜택만 보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브라질이 브릭스 달러를 제의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외고요. 이게 룰라 대통령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룰라 대통령의 그가 이제 예전의 경력들을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정치인이 아니죠. 이 사람도 길게 보고 크게 보고 판을 크게 보는 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남아공은 뭐 별 도움도 못 되고 존재감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내릴 때 5대 회원국이 이러한 복잡한 자기들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짜잘한 거 보지 말고 룰라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대승적으로 크게 봐서 앞으로를 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살라고 아무리 일해봤자 결국은 누가 늦게 죽냐의 차이지 다 죽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대승적으로 서로 간에 뭐 짜잘한 이해관계는 좀 넘기고 큰 무언가 단결을 이루면서 큰 출발을 보이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될 미국과 달러의 금융 공격에서 서로가 전부 다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흐지부지 안 좋게 끝나더라도 반대로 앞으로 언제든지 이들 5개 회원국이 서로가 적절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좋아 어떻게든 큰 대승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탈달러화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살 길을 마련해 나가려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양보 타협하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만약에 동의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 5개의 국가가 경제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미국과 서방연합 G7에 대응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단결된 모습에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예전에 그 반역 영모 세력이 그게 이제 평소 이 어떤 현재의 그 왕정의 그 잘못된 그 왕정에 여러 그 불만을 가지고 있던 대신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떤 유생이 앞에 나서 가지고 목숨을 걸고 상소문을 썼다가 목이 잘리면은 그것이 이제 갑자기 들불처럼 반역 영모로 이제 번지듯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역사적으로 판에 어떤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브릭스의 세력과 영향력이 갑자기 커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렸었어요. 자,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번 브릭스 회의에 대한 대략적인 개인적 평가였는데요. 제가 아까 저녁에 보니까 이대로 초상집 분위기로 아무 성과 없이 끝날 것 같았던 브릭스 회의에 갑자기 작은 소식 하나가 막판에 들려옵니다. 남아공 외무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라디오에 출연해서 확장 문제에 동의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브릭스 회원국이 되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고려할 원칙과 지침, 절차를 담은 공동문서를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 자세한 내용은 곧 조만간 5개국 정상들이 브릭스 정상회의가 이번에 끝나기 전에 발표할 것이다. 지금 뭔가 대승적인 합의를 봤다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끝마치기 전에 진짜로 막판에 깜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갖고 안 좋고 창피하고 자기들끼리 막 와해되는 그런 정말로 별거 없구나. 역시 니들은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에 회의가 딱 끝나고 종료되기 바로 직전에 마치 판도라의 상자에서 맨 마지막에 튀어나왔던 희망처럼 뭔가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희망이라고 해서 제가 브릭스를 희망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커다란 화폐 전쟁의 흐름을 어떤 인문적 호기심에서 파헤쳐 보는 겁니다. 브릭스에서요. 이 뉴스들 보신 분들 지금 계시죠? 오늘 새 회원국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새 회원국으로 무려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6개의 나라를 한꺼번에 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중에서 지금 보는 게 뭡니까? 아르헨티나는 이미 달러의 어떤 자본에 많이 종속이 돼 있고 IMF한테서 구제 금융을 진짜 많이 받고 있으면서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어마어마한 그 자원과 식량 부국이라는 거 아시죠? 얘네들을 지금 브릭스 안에 뭐 근다고 해서 달러 그 영향에서 서구권 눈치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쪽에도 가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집트 역시도요, 중동에서 어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친미 국가였어요. 이집트 역시도 사실은 친미 국가였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상당히 양쪽 진영에서 양진영에서 줄타기를 그 전부터 많이 해왔던 나라였죠. 소련이나 뭐 그런 쪽에서. 얘네들을 지금 브릭스 안으로 표현을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철저한 앙숙이었는데 금년 초에 억지로 화해를 시켰죠. 중국이. 이 두 나라가 동시에 브릭스로 들어왔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겁니다. 거기에다가 중동의 1위 맹주가 사우디아라비아고 그 밑에 동생이 아랍에미레이트죠. 두 나라가 동시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이게 문제가, 제가 볼 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5개 회원국이 브릭스를 확장을 하기는데 철저하게 동의했다 이거예요. 회원국을 이렇게 누가 받아들였을 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칙, 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 5나라 입장이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 틀려요. 다 동상이몽이에요.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리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런데 이 5나라가 막판에 지금 보면 전날 예정된 기자회견까지 몽땅 취소하고 5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장시간의 토론 끝에 다음으로 넘기지 말고 이번 회의에 이거 하나는 하자 한 게 뭐냐면은 신규 정식 회원국 가입을 만장일치로 우리가 이런저런 각국의 어떤 그런 이득이나 그런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대승적으로 우리가 탈달러화를 빨리 이루고 우리끼리 달러의 영향을 안 받는 새로운 경제권, 그래서 달러 말고 새로운 통화들, 우리들만의 통화로 계속 결제하는 것을 더 늘려가기 위해서 우리 5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힘 있는 나라들을 빨리 받아들여, 무려 6나라나 받아들였죠. 브릭스가 원래 예전에는 4나라에서 그 이듬해에 남아공 하나 껴줘서 5나라인데 이번에는 5나라보다 더 많은 6나라를 한꺼번에 받아갖고 11개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것도 제법 그 안에서 굵직굵직한 애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죠. 브릭스 외연을 확장하고 경제권을 크게 확장해서 달러가 아닌 자기들만의 독립된 통화를 쓰자라는 이거를 확장을 하는 거를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인도는 얘네들을 견제해야 되고 또 브라질도 서방 눈치도 봐야 되고 남아공도 서방하고 굉장히 경제가 많이 엮여 있고 이런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푸틴과 막 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기하고 손을 잡으면 굉장히 어떤 여기서 경제협력을 한다고 니네도 지금 중국처럼 한번 찍혀서 당해보고 싶냐?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얘네들이 5명이 모여서 엄청나게 마라톤 회의를 끝나기 전에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당장 눈앞에 어떤 셈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봤자 우리는 앞으로 달러가 정말로 점점 더 고금리로 가고 고물가 환경으로 가면서 전세계의 채권하고 부채 시장을 흔들게 되면 당장은 네가 터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터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미국 눈치만 죽을 때까지 봐야 돼. 그 밑에서 엎드려서 걔네들 발만 핥아야 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경제가 종속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느 한 나라가 반기를 들었다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거기 뭐 델타포스가 들어가서 모가지 자르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뭐 그런 건 우리가 봐왔지만 지금처럼 여러 나라들이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야 가만히 보면 그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에서 돈 버는 애들은 따로 있고 우리는 어떻게든 맨날 뺏기게 돼 있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어떻게든 방법을 연대해서 강구해보자 하는데 이런 모임을 여기서 우리가 늦추면 안 된다.
대승적으로 결단을 보고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대한 그런 까다로운 얘네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원칙, 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 정말로 이 5나라가 마라톤 회의를 정상회의들이 원래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미리 그 실무진끼리 대충 이렇게 합시다 협의가 돼 있었다면 정상들끼리 모였을 때는 거기에 도장 찍고 끝납니다. 원래 국제회의가. 근데 얘네들이 모여서 마라톤 회의를 했다는 거는요. 막판에 몇 시간 동안 이게 사실 이번 회의에 대충 이런 식으로 합의 보자고 마무리가 안 된 사항이었는데 정말로 얘네 정상들끼리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해서 큰 결단들을 내려갖고 여기서 지금 결정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대단한 거죠. 그들이 비록 G7과 G20에 비해 경제력도 미약하고 서로의 배고픈 각자 사정으로 의 단결력도 약하나 분명히 이대로 분열할수록 각자 도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다가오는 달러 강세 속에서의 경제 위기에서 딱히 도망칠 방법도 없다는 것은 이미 얘네들은 역사에서 여러 번 경험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니까 그런 거 모르죠. 각국 정상들이 예정된 기자회견까지 취소하고 장시간의 토론 끝에 합의를 봤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각자의 이익만을 최우선시할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달러에 종속되어서 비록 잘 돼서 나중에 경제가 잘 돼서 화려하다 해도 우리가 남극 달 착륙선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성공시켰다. 그런 화려한 결과가 나온다 해도 언제 또 달러 자본이 우리 죽어라 니네 한번 당해봐라 하고 장난치면은 언제 또 경제 전체적으로 폭삭 망할까 하는 그런 항상 불안한 미래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힘들더라도 근본적으로 탈달러의 움직임을 서로가 대승적으로 다같이 단결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이 5 회원국의 수장들이 많이들 공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감대가 그냥 서로 무역의 편의를 상호 보완해주자는 단순한 경제협력체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항상 뭐 여러가지 경제협력체 브릭스 말고도 뭐 아시아 태평양 있고 여러가지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많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항상 그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무역을 할 때 서로 간에 관세를 어느 면제를 해주고 서로 간에 어떤 편의를 봐주고 해서 우리끼리 끼리끼리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품앗이 옛날 향약처럼 서로 이렇게 잘 되게 무역 서로 간에 도와주자 우리끼리 계모임 하듯이 항상 그런 경제협력체였어요. 근데 이번 브릭스는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나라들끼리 서로 이렇게 무역 결제할 때 이렇게 서로 예전 경제협력체처럼 서로 관세나 어떤 무역 장벽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서로 간에 봐주고 잘 되게 서로 돈 많이 벌게 이렇게 협력하자.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아예 대놓고 나온 이게 정치 집단이 된 겁니다. 즉 근본적으로 탈달러의 움직임을 우리가 대승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아니지. 그러니까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들끼리 탈달러화를 이루자라는 즉 앞으로는 미국과 달러의 금리 때문에 자기들의 환율시장과 국채시장이 요동치면서 경제도 망가지는 그런 비참한 사태를 다같이 벗어나려 각자 도생하지 말고 서로 손을 잡고 힘써보자는 경제협력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연합체까지 탄생한 겁니다. 즉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앞에 이름 약자 붙여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지역 가까운 애들끼리 경제적으로 뭘 잘해보자는데 이번에는 통화, 화폐 전쟁에서 기축통화 달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보자.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이 모임이 지금 이런 게 지들끼리 좀 안에서 하나보다 했는데 그런 모임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라는데 5명의 정상들이 실무진들도 못 이루는 거를 이날 갑자기 회의에서 몇 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대승적으로 그런 서로 간에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는 동상이몽하는 국가들끼리도 그런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이거 미국 오늘 잠 못 잡니다. 제가 미국이면은 굉장히 이거 왜 그런지 뒤에 설명드릴게요. 왜 잠 못 자는지. 이번 화폐 전쟁이
그동안의 패권 전쟁은 미국과 그 기축통화 패권에 도전하는 유럽이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하는 다른 하나의 도전자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저도 지금까지 지금 몇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봐왔고 블로그에서 이제 외부인들과 이렇게 공유하게 된 지 좀 있으면 2년이 돼 가는데 이렇게 쭉 보아왔던 미국과 처음에 제가 작년에 러시아하고부터 경제 제재에 들어갔을 때부터 진짜 적은 그 뒤에 있는 중국을 이제 죽이는 것이다. 내년에 두고 봐라. 한 1년 반 전쯤에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적은 미국이다. 맨날 그때 뭐 우크라이나 초반에 터지고 뭐 하는데 이거는 다 저기 밑밥 깔아 놓는 거고 이제 두고 봐라. 기축통화 전쟁 그거를 위한 러시아는 그 이제 밑밥이고 도움말밖에 안 된다. 이제 진짜 적은 이제 중국하고 2차전이 남아 있는 거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싸움의 양상이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지금 근데 이것이 이 싸움의 양상이 우리한테는 안 좋습니다. 굉장히 더 안 좋아졌습니다. 세상은 더 지금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이것 때문에.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좀 굉장히 제 두서가 없네요. 저 지금 막 너무 피곤하네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네요. 그 달달한 커피 있죠? 믹스 커피. 그런 걸 먹어야 또 힘이 나도 그냥 커피는 건강엔 좋은데 이렇게 당을 또 높여야죠. 이번 화폐 전쟁이 지금까지 봐왔던 화폐 전쟁, 패권 전쟁처럼 미국과 그 기축통화 패권에 도전하는 다른 하나의 도전자의 싸움이 아니고요. 오늘 이로써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러 공동 국가들이 연대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G7, G20과 세력 대 세력으로 붙어버리는 싸움이 된 겁니다. 세계가 기축통화, 이 통화권에 도전하는 도전자가 그전까지는 한 나라씩 새로운 도전자가 하나씩 나와서 몇 번씩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건데 이제는요. 이 기축통화 달러 시스템이 도저히 이 경제의 이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못 살겠다. 서구 열강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세력들이 근대서부터 마련해 놓은 이 자본주의와 이 지금 달러와 그 친구들의 기축통화 시스템에서 뒤늦게 그 판에 들어가는 우리는 그 룰에 따르면서 매번 타작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여러 공동된 나라들이 같이 연대해서 힘을 모으는 지금 비로소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가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이 둘의 중간이 됐다는 겁니다. 한 발 물러나 때를 노리면서 달러 배제 결제 시스템을 지들 5개 나라끼리 흐지부지 어떻게 좀 더 해보자 그랬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공동 통화인 브릭스 달러를 자기들이 들고 나오진 못했지만 탈달러화가 굉장히 더 중요한 움직임이다. 우리가 각자 뭐 자기들의 이득을 따지기보다 해서 5개 나라의 수장이 막판 마라톤 회의를 해서 6개의 회원국을 만장일치로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저런 개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당장은 달러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끼리 달러의 영향을 많은 나라들이 더 들어와서 이 안에서 자기들 통화끼리 결제를 할수록 달러의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죠. 당연히 그러겠죠. 달러로 예를 들어서 달러로 결제되는 전 세계 밀가루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달러가 막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비싸지고 이 나라 통화들이 약해져 가지고 밀가루를 못 사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브릭스에 들어온 나라들이 5개 나라가 아니라 10개 나라가 되고 20개 나라가 되고 이 안에서 밀가루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밀가루에 대해서 지들끼리 달러가 아니라 지들 통화를끼리 계산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요. 그 밀가루를 지금 못 구해서 달러가 비싸서 못 구하는 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달러에서 벗어나면서 자기들 여기에 들어가는 나라가 많을수록 달러에서 더 많이 벗어나면서 지금같이 미국의 금리나 국채금리나 이런 채권시장의 유동성으로 부채 문제가 빵빵 터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 대해서 자기들끼리 점점 더 많은 안전책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릭스가 외연을 확 늘리는 게 중요한데 5개 나라가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이권 그 다음에 지금 달러 때문에 흔들리고 하니까 단결이 잘 안 돼갖고 나가리가 돼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정도 시스템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 발 막판에 이 시스템으로 한 발 온 겁니다. 굉장히 그리고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봅니다. 이처럼 달러 경제의 종속에서 벗어나 보자는 공감대는 지금의 이러한 움직임을 남몰래 지켜보고 있는 다른 여러 중립적인 위치의 나라들에도요. 이제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 되고 시간을 두고 퍼져나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5월 달에 봤던 이런 지금 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한국은행에서도 싹싹 이렇게 이런 거 자기들끼리 보고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될까? 이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미국의 코끼에서 전혀 이런데 간다는 말도 못하지만 글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저기에 어떤 한 발 아까 발을 들여놓으면 아까 본 것처럼 식량 위기가 왔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죠? 물론 이제 미국이 자기 편은 자기들 저 5대5에서 나는 저기 옥수수랑 밀 갖다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좀 봐주겠죠. 어쨌든요. 네. 지금 오늘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늘 이 사건을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지켜보고 있어요. 미국 눈치 보면서 뒤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지금 이 뉴스를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이 나올지. 그런데 저는 굉장히 지금 아주 중요한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말은 안 하지만 달러 자본에 이미 종속돼 있어 가지고요. 미국이 정말 어디 저 시골의 최호쿨한 노인네가 보는 것처럼 노인네 아니고요. 23 중년입니다. 꽃은 아니고요. 미국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계획적이든 아닌 척 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지금 금리를 조정하고 달러 통화량을 전 세계에 조정하면서 매번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경제나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경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은 G7을 제외하고는 사실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크게 그거를 깨우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은 아주 여기에 지금 한이 맺혔죠. 자기 나라 돈은 안 되고 맨날 지금 암시장에 가서 달러로 바꿔와가지고 달러를 구해서 외국인 관광객한테 막 기분이 달러 하면서 거기서 구걸하듯이 해갖고 그 돈을 가져와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그 얼마나 그런 수십 년 동안 그걸 겪어온 나라들은 얼마나 이 달러라는 경제에 대해서 달러가 지배하는 경제 체제 왜 맨날 저 환율이나 어떤 국채 금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나라를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보내야 되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별로 안 겪어보고 국민들이 아무리 다 4년제 대학 나와서 그런 생각들을 못하지만 아주 많은 나라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지금 결과를 보면 감회가 새롭겠죠. 그 나라들이 몰래 숨어갖고 눈치 보면서 주목하고 있겠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요.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우리나라 금리 또 5연속 동결했죠.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하는 말에 아니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금리차가 벌어지면 되겠어? 여러가지 면박을 받는데 대부분의 국민들도 다 이창용이 경제를 살리려면 여러분이 이창용 한국은행 이거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벌어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보다 자기가 더 걱정하는 건 미국의 향후 금리 방향이 더 중요하다. 딱 이 얘기예요. 미국의 향후 금리 방향이 지금 만약에 미국이 지금 2% 이상 벌어지고 3% 이상 벌어지고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도 외통수에 똑같이 빠진 거죠. 중국처럼. 여기서 그러면은 외국 자본 빠져나갈 바 금리를 올리자고요. 금리 올리는 순간 지금 역대로 많은 가계부채 영끌족들 다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라 경제가 뭐 건강하게 구조조정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너무 세계 2위에 지금 이 가계부채인데 전세보증금까지 하면은 정말 월등한 일입니다. 우주 최강입니다. 대한민국.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갖고 빵빵 터지게 만들면 건강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옛날 저기 이란이나 베네수엘라가 한때는 뭐 미국만큼 잘 나가다가 경제가 60년대 50년대 그 이후에 지금 빵 터져갖고 아주 저기 막 경제 쓰레기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올려요. 말은 쉽죠.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 가면 그렇게 뭐 아유 이것도 뭐 건강한 구조 조정을 위해서 안 돼요. 이창용 씨 머릿속에는 제가 볼 때는 연착륙 하나밖에 없어요. 부동산 연착륙. 연착륙이 뭡니까? 이 부채를 어떻게든 줄여 나가야 되는데 빵 터져서 한국이 여기서 저 밑에 쓰레기 국가처럼 순식간에 계단이 몇 개 추락하면서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건 피해야 된다는 그게 연착륙이죠. 착륙은 밑으로 이 떠 있는 걸 밑으로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꼬당탕탕 내려오다 터져갖고 굴러갖고 비행기 폭파사고가 난 게 아니라 연착륙 부드럽게 착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또 경제가 하반기 때 어려워질 거 자기가 아는데도 금리를 기업들이 힘들대요 하는데도 기업들이 힘들지만 나고 금리 인하해서 풀어줘야지 그것도 못해요. 여기서 부채가 더 올라가서 터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면은 그때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중국이 하는 것처럼 중국이 소극적으로 금리 인하 찔끔찔끔 하는 것처럼 5연속 동결하는 거는 외통수에 빠진 거예요. 왜 중국처럼 외통수에 빠졌죠? 똑같이 중국 경제하고 우리하고 부동산 부채 문제로 쌍둥이 판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보는 건 2% 벌어지냐 3% 벌어지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하고. 향후 금리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들아. 이거 뭐 정치인들 얘기 민주당이나 뭐 국힘당이나 몇 명이나 이 얘기 알아들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알아듣는 정치인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은 경제인으로서 지금 뭐가 더 무섭냐면 중국 죽어라 하고 지금 미국이 하반기에 인플레 안 잡히는데 뭐 그다 아니면은 이제 당장 내일부터는 잭슨홀 뉴 심포지엄에서 앞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뉴 노멀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중립 실질금리가 어쩌 더 높아져 가지고 미국 경제는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서 앞으로 고금리를 계속 더 유지하겠다고 하면거나 금리 방향을 계속 올리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연착륙 하려고 별 노력을 다해도 굉장히 힘든 게 온다. 자기는 그거 하나만 지켜보고 있다. 향후 금리 방향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비교적 미국의 눈치를 덜 보는 나라들은 우리처럼 많이 안 보고 덜 보는 나라들은 브릭스 회원가입을 우리도 해볼까? 브릭스 회원가입 꼭 저기 뭐 미국하고 막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하고 막 척지고 뭐 나쁜 놈 돼야만 회원가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네이버 카페 가입할 때 뭐 하나 가입하면 다 저 카페에는 가입 못 하나요? 여기 벤츠 동호회 가입했으면 저쪽에 마티즈 동호회는 가입 못 하나요? 마티즈 하나 또 가입해도 되잖아요. 양쪽에 양다리 걸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중동 나라들까지 가서 11개 나라가 이런 식으로 자국 통화 결제로 어떤 서서히 달러를 배제하고 결제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저기에 가입해 있으면 나중에 지금 보니까 전 세계 부채 금리 막 달러 강세 올려가지고 빵빵 터뜨릴 것 같은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럴 때 저기 가 있으면은 뭔가 보험책으로 안전빵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 하기 시작하겠죠.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할 거고요. 우리처럼 미국에 지금 우리는 완전히 끌려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쟁판에서 폴란드와 벨라루스가 남북이 됩니다. 이거 조만간이 아니라 자료가 예전부터 했는데 자꾸 시간을 놓치니까 옛날 자료가 되어가네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미국에 끌려가는 입장이 아닌 보다 더 중립적이고 양자 진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우호적인 경제연합에 적을 두면서도 동시에 브릭스에 가입하려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 필수 자원 보유국일수록 좀 더 당당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부분적인 탈달러와에 동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만약 정말로 브릭스 주요 5개국 회원들이 앞으로 정말로 각자의 주도권 싸움이나 각 개별 이익 다툼보다 모두가 더 확률 높게 다 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오늘 보여준 것처럼 대승적 단결과 무엇보다도 일단 자기들한테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브릭스에 하나라도 더 많은 국가를 더 빨리 참가시켜서 세를 확장시키고 세를 불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단결된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고 하면요, 이것은 바로 어디 음식점 가면 꼭 이렇게 써있대요. 그 현판에 시작은 미약하나 너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처럼 정말로 세계에 무서운 들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이 지금 사건은요, 제가 볼 때 다시 예전에 옛 소련과 미국 중심의 냉전시대처럼 미국이라는 거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죠.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그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달러라는 자본에 종속되는 기존의 이 기축통화 체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반발하고 대항하는 세력들이 드디어 예전에는 한 명 한 명 막강한 뭐 원유 같은 자기 어떤 그 자원을 끼고 있는 나라들 중에 독재자들이나 가끔 한 번씩 그랬는데, 이제는 그 세력들이 드디어 외형상으로나마 서로가 여러 나라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로의 색깔에 반대되는 양대 경제 진영 세력이 나눠지기 시작한 셈이에요. 무섭죠. 경제 디커플링을 하기 시작, 처음에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나토와 이제 아시아의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면서 세계를 군사적으로 지금 일단 반으로 갈랐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양대 경제 진영 세력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이쪽 한미일과 유럽 G7,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뭐 중동, 뭐 이런 남미 해가지고요, 양대 경제 진영 세력으로 나뉜 겁니다. 이게 정말로 얼마나 빠르게 이런 브릭스의 어떤 새 분리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정말 큰 관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까지 없던 세계 질서의 새 판이고요. 그 전까지 있던 지역적인 무역권과는 굉장히 다른 성격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권의 협력체들이라 하면은 보통은 인접한 경제권 안에서 서로의 무역 편의와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하는 수준이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제는 경제적으로 달러 의존도를 최대한 탈피해서 새로운 경제권을 도모해보자는 새로운 의도가 깔려있는 거고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는 금기시되어 왔던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대한 반항이 집단적으로 조직됐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겁니다. 즉 탈달러와 기축통화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 최초의 모임인 셈입니다. 이것이 미국과 서방으로서는 이들의 성장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배제하고 저번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구 열강주의, 식민주의 했던 그 애들이 처음으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뒤에 식민지에서 이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경제가 발전되게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전하면서 자기들 자본주의 판으로 끌어와서 전세계 무역 결제를 그런 시스템,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했고, 거기에서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근본의제를 벗어나면서 마음대로 전세계를 경제 식민지로 다 만들었는데, 식민지들의 경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얘네들이 점점 자기들끼리 달러를 안 쓴다? 그러면 기축통화는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이거를 침튀기면서 얘기하냐, 이것이 우리한테 미치는 아주 무서운 영향이 앞으로 세계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들으면 소화불량 걸리는 좀 안 좋은 비관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거 지금부터 미리 좀 대비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냐면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세 가지 변화를 좀 더 우리가 주의해서 정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미국과 서방은 이제 브릭스 회원국들을 어떻게 하든 그 안에서
이렇게 단결하지 못하고 불협화음과 이간질하도록 더 힘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자가 많네요. 잠재적인 회원 후보국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친미 정치인을 공략하거나 예전 냉전시대처럼 직접적으로 그 나라의 선거에 은밀히 개입해서 친미 정치인을 세우려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각 나라의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들에서 내분 사태가, 분열 사태가 굉장히 극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정치 불안정. 모든 나라들이요. 그 알게 모르게 그 안에 다른 외세 세력들이 자기들과 어떤 그거를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 어떤 때보다도 어떻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뭐 일본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이런 커다란 흐름에서 지금 미국이 여기에서 북중러와 맞서가지고 새 판을 짤 그런 필요가 있었죠. 그건 제가 작년부터 지적해온 거죠. 결국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큰 뒤에 큰 흐름이 있는 건데, 그 흐름에 우리는 결국 코를 꿰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어도 이거를 100% 피해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치인 허경영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브라질의 룰라처럼 우리나라만을 위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도처럼 미국에도 한 달이 걸치고 중국에도, 중국, 러시아, 브릭스에도 한 달이 걸치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당장 우리는 그 북한의 핵 그런 걸로 해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을 빼내 어쩌네 하면서 라인을 우리 빼고 일본하고만 해서 이쪽에 뭘 하네 하면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주무르면서 그런 시도를 아예 무력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태생이. 그런데 이제 훨씬 더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은밀히 이렇게 외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편으로 만들고, 또 브릭스나 그런 데 대해서 좀 친성향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는 그 나라들의 선거들이 대선이나 그런 것이 조만간 치러진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안에서 이제 암투들이 벌어질 거예요. 예전 냉전 시대에는 CIA가 그런 걸 참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해서 잠재적인 후보국들의 최고 정치 세력을 확실한 미국 편으로 만들어야만 앞으로 이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술수, 각 나라들의 정치적 불안 굉장히 심해질 거고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의도적인 경착륙과 세계적 신용위기의 위험이요. 이것 때문에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왜냐하면 미국과 그 배후에 있는 금융 배후 세력들이 더 빨리 더 급하게 의도적으로 세계의 경제 경착력을 일으켜서 이 브릭스가 지들끼리 여러 명이 자꾸 모여갖고 지들끼리 뭘 해보려는 이거를, 얘네들도 경제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힘을 잃고 와야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또 더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달러를 덜 쓰고 다른 통화들을 다양하게 통용화시키면은 골치 아파지죠. 그렇게 되기 전에 모두가 경제 위기에 내몰리게 만들어서 다시 예전 경제 위기 때처럼 달러가 최고지 하면서 미국 국채가 최고죠. 전부 다 달러만 쳐다보게 만들려고 빠르게 위기를 더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달러에 도전하고 탈달러 세계를 지향하는 이러한 지금 같은, 예전에는 한 나라가 되지만 지금은 뭡니까? 벌써 11개 나라 대륙 범위의 조직적인 지구적 저항체가 비로소 이제 생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안 되겠구나. 이놈들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세계의 경착력을 일으켜서 자산 버블을 터뜨리고자 하는 유혹에 훨씬 더 다가가게 만들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로써 굉장히 이것도 비관적인 얘기인데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여기 최악의 상태까지 상정을 해서 이런 움직임이 가는가 보자는 겁니다. 이로써 3차 세계대전의 위험도와 가능성도 아주 급하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의 작전과 달리, 미국의 작전은 뭡니까?
러시아든 중국이든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갖고 지금처럼 내부에서 빵 터지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브릭스 회원국들이 여러 개가 더 늘어나면서 서로 간에 지들끼리 달러 강세하고 상관없이 지들끼리의 통화, 새로운 어떤 그 금이나 희토류를 그거를 연동시키는 걸로 해서 밀가루는 요걸로, 석탄은 요걸로, 에너지는 요걸로 이렇게 서로 거래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비록 중국이 뭐 반도체나 첨단 산업에서 자기들을 못 따라온다 할지라도 중국이 망하지는 않거든요. 즉 중국 내 금융 문제가 지금부터 빵빵 연쇄적으로 터져도 사실 공산사회이기 때문에 달러 채권, 외국에 문제가 되는 달러 채권 이외의 국내의 어떤 위안화 채권 문제는 공산당 정부는 어떻게든 틀어막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하고 틀리게. 지금 현재 비구이 위안이나 헝다처럼 채권 이자를 만기가 됐는데 갚지도 못하고 뚜렷한 상황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채권단하고 협상이 1년, 2년 끌어지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돈이 물린 신탁회사나 금융권에서도 얘네들 때문에 건설회사 때문에 자기들이 유동성의 부실,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데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이번에 뭐 중주그룹인가 거기가 비구이안에 물려서 그렇게 됐죠. 이런 상황은요. 사실상 서방권에서 일어났다면 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 일어났다면 지금 그 나라 주식시장 완전 환율 난리가 나면서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어야 돼요. 디폴트이고 신용위기가 터져가지고 자산시장에 폭락이 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 그렇게 됐나요? 깔딱깔딱 7.3 위안에서 막으면서 위험하다 하는데 그런 신용위기 지금 안 오죠? 왜죠? 공산당이 틀어막는 겁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해가지고 모든 그림자금융해서 공산당의 어떤 그런 무서움이죠. 이렇게 공산당 특유의 억압적 시스템으로 자산시장의 붕괴를 지들이 틀어막고 중국 인민들까지 완전히 통제하죠. 얘네들 QR코드랑 막 안면인식으로 SNS에서 다 뭐 뭔 일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공안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버텨내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더 많은 브릭스 회원국들끼리 교역을 넓혀간다면요. 중국은 진짜 버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공격해도. 더구나 브릭스 회원국들은 모두 빚도 많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경제기기가 와도 제일 잘 버텨낼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 식량 부국들이 많아요. 이미 경제위기 아르헨티나 십몇 년간 겪었습니다. 얘네들 이력이 난 애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전세계를 디커플링으로 점점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 지하자원, 에너지, 식량 부국들입니다. 다. 그러면은 허리띠 졸라매도 굶어 죽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소련이 신용위기와 소련 통화 폭락으로 경제위기가 와서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소련이 해체돼 버렸죠. 러시아 연방이 됐죠. 그러면 그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부자가 돼가 부자는 아니지만 건실해져 가지고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에서 1년 2년 지금 전쟁하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러시아가 바로 자원, 에너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고 자급자족이 아니라 남는 거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기사회생. 그런데 이 브릭스 회원국들의 특징이 다 그런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남미. 맞죠? 중동. 그렇기 때문에 달러라는 기축통화 지위를 지금 놓치고 싶지 않은 현재의 이 금융 세력들은요. 즉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7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세계 경제 지배체제를 지금은 완전 전 세계를 식민지로 거의 지배하고 있죠. 소련 없어지고 완전히 이제 세계화가 된 다음에는요. 이 세력들은요. 지금 원래는 이 자신들의 이 기축통화 도전자 죽이기 작전, 중국 죽이기 작전과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두가 달러만 쳐다보게 만들면서 다시 죽어가는 기축통화에 달러의 산소호흡기를 달려갖고 살려내려는 이번 작전이 의외로 갑자기 이번에 회의 끝나기 몇 시간 전에 마라톤 회의 하면서 5개국 정상들이 대승적으로 합의를 보면서 브릭스에 6국가를 만장일치로 넣어주면서 브릭스 외연이 확장이 되면서 그 성명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뭐 지금 좀 뒤에 나오나?
예, 이렇게 브릭스의 외연이 세가 확장이 되고 여러 나라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면서 그들 안에서 달러를 안 쓰려는 나라들이 늘어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이랑 저기 G7은 전 세계를 반으로 갈라가지고요. 직간접적으로 모두 다 전쟁에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나라가 유럽이 우크라이나전에 한 발 크게 담그면서 지금 뭡니까?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 어마어마한 인플레에 제일 먼저 경기 침체로 빠지려고 경제가 흔들렸고 금년 2월부터 뭐 지금 뭐 천연가스 그런 거 다 독립되고 다 비축해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하면서 엄청나게 했지만 제가 금년 2월 정말 살아날까요? 이 침체가 정말 뭐 슐츠 총리가 얘기한 건 살아나는 걸까요? 아니면 결국 반짝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반짝하는 건데 다시 침체에 빠질까요? 두고 봅시다 했었죠? 제가 금년 뭐 그 1, 2월 저기 뭐 신년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나요? 독일이 2분기 연속 결국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고 지금 3분기 때도 거의 살아나는 동 마는 동에서 3분기 연속 지금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됐죠. 지금 웃긴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가 지금 병든 유럽을 이끌고 나가는 거였는데 다른 찌그만한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좀 잘 된다고 해봤자 유럽 경제 유로 지금 경제지표 나오는 거 보면 아니 왜 러시아에서 에너지 저기 그거 완전히 저기 독립했다며 안 되잖아요. 지금 유럽 지금 점점 침체로 빠지고 있죠. 예. 전쟁에 일단 사실은 전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에서의 전쟁뿐만 아니라 즉 우크라이나전의 확대와 유럽에서 확전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국지적 긴장도를 높이고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이미 아프리카 자원을 둘러싸고 서방연합과 이 중국 러시아와의 주도권 싸움 이것도 이제 내전으로 번지겠죠. 또 대만과 한반도에서 지금 북중러 연합과 한미일 연합의 대치 상태 등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여차하면 국지전의 갈등을 여기저기서 촉발해서 세계의 인플레와 경제적 위기감을 가져와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앞으로의 뉴노멀로 유도해서 달러 강세를 계속 가져가기 위한 플랜 B와 같은 여차할 때 써먹자 하는 무대장치나 소품 역할로서 사실은 준비해온 건데 이제 오늘 브릭스에서 새로 가입한 회원국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탈달러 움직임이 공식화되고 또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던 회원 대기국이나 비회원국까지 빠르게 우리도 거기다 한 발 우리도 좀 끼워줘봐요 어떻게 하고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만약에 열린다면 그래서 오늘 그 뭐 저기 남아공이 얘기한 브릭스 확장을 위한 새로운 원칙과 기준 요건 지침 절차 등을 마련했고 거기에 합의했다라는 건데 그 내용문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내용문이 정말로 어떻게든 더 많은 나라를 참가시키자. 그래서 5나라가 여기에 대한 그 새로운 회원국을 받는 원칙, 기준, 요건, 지침, 절차 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턱턱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합의문을 만약에 얘네들이 만들었고 거기에 합의를 했다면 브릭스의 세는 굉장히 빨리 늘어날 수가 있고 탈달러, 전 세계의 탈달러 움직임이 갑자기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 꼴을 봐야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미국과 G7은 지금처럼 중국 말려 죽이기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감히 브릭스에 어떻게 자기들도 한번 좀 연줄을 다 가지고 탈달러 움직임에 자기들도 동참해가지고 앞으로 경제 위기에서 좀 살아날 보험을 하나 들어볼까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유럽 전체든 사방에서 전쟁이 더 빵빵 터지게 웬만하면 안 그랬으면 했지만 그렇게 지구상의 여러 나라에서 빵빵 전쟁이 터져 나와야다만 거기에 관련된 그 인접국들 당장 아시아에서 터지면 우리나라 거기 매달려야죠. 대만 거기 매달려야죠. 남아시아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필리핀 뭐 태국 뭐 이런 애들 다 지금 전쟁에 다 매달리면서 영향을 당장 그 경제가 거기에 받게 되죠. 대만에 막 통과 못하면서 아프리카 니제리아에서 그런 문제가 빵 터지게 지금 이거를 더 큰 전쟁으로 키운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인접한 나라들이 전부 여기하고 지금 다 매달리면서 거기에 다 지금 영향을 받게 되죠.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이스라엘이 됐든 아니면 지금 그 이란에 의한 그 유조선이 납포되는 걸 막겠다고 얼마 전에 지금 거기에 제가 나중에 다 기회 되면 그거 다시 한번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미국의 어떤 그 항공모함과 미군이 거기에 다시 뭐 3,000명인가 지금 다시 거기 파견됐죠, 이번에 얼마 전에. 예. 그러면은 거기서 서로 간에 또 뭐 뻥뻥 뭐 어떤 일이 본의 아니게 통킹만 사건처럼 터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중동에 있는 사우디나 뭐 유럽, 아랍에미레이트나 그 중동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또 서로 간에 분열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죠? 예. 그런 유혹을 이번 그 브릭스가 갑자기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봐야겠지만 얼마나 뉴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브릭스 안에서 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도움을 회원국들이 주고받기를 힘들어지게 만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플랜 B로 군사적인 긴장감만 딱 유지하자 했던 것도 안 되겠네.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사방에서 작년에 터진 우크라이나전처럼 다른 전쟁이 빵빵 터뜨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밤에 또 긴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멤버십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여러 내용 중에 일부는 좀 유료 회원들만 볼 수 있게 돌리려고 제가 뭐 거의 뭐 한 달 전인가 그런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었죠. 예. 뭐 맨날 이렇게 영상 만들고 바쁘다 보니까 그게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여기에 제 생활이 완전히 몰입이 되는데 제 꿈은 원래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발을 들여야 되나 정말 적극 이게 좀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슬쩍 발을 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갖고 귀찮아서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요 며칠 새에 정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빠른 시일 안에 멤버십을 해서 좀 특히나 어떤 민감한 사항 앞으로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었죠. 초반부터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될 거고 우파 정치인들이 점점 더 득세를 하게 될 거고 그 제가 예전 그 외계인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할 때도 옛날 공산당 메카시즘 열풍처럼 나는 정말 뭐 미국을 사랑하고 절대 이런 편이 아니다라고 초반부터 다 밝힌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의 이제 마음은 점점 더 이제 극단으로 치닫게 요새 이제 뉴스 보면은 묻지마 행동 뭐 길 가는 막 미친놈들 많이 나오죠. 길 가는 막 여자를 막 무슨 막 주먹으로 패고 성폭행을 하고 뭐 사람들 죽이겠다고 칼 들고 막 설치고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러기도 했지만 제가 예전 그 외계인의 뭐 보는 뭐 그거 그때 제가 뭐 옛날 유대인과 나치의 역사나 뭐 그런 거 본 것처럼 이제는 좀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젠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마녀사냥을 당할지 모르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인연이 돼서 살면서 인연이 돼서 같이 이런 얘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금 나중에 이제 뭐 정말로 이제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되고 가능성도 아주 희박하지만 정말 세상에 극단적인 어떤 변화가 오게 될 때는 그때는 정말로 전부 회원한테만 공개하고 전부 비공개로 돌려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만에 하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 오늘 결국은 2시간 채우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천천히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어떤 경제적 변화가 올지 또 이번 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